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납북기한 어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오늘 그 썸네일 보니까 검찰이 만든 간첩. 네. 하여튼 오늘 좀 세게 나갈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검찰이 간첩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납북기한 어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해서 한번 뭐 이건희 대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납북기한 어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소개하고 뭐 두 번째이자 또 첫 번째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네, 납북 어부 이렇게 해서 또 변상철 대원님이 또 소개를 해주시기로 해서 제가 먼저 납북 어부가, 이게 저도 사실은 뭐 이게 기사로나 이런 거는 봤지만 또 잘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네, 변상철 대원께 납북 어부가 뭔지 한번 좀 설명을 듣는 것으로 네, 오늘은 또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납북 어부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다에서 이 조업하던 어부들이 북한의 경비정이나 이게 그 군함에 이렇게 납치돼가지고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써 있지만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바다에는. 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죠.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전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 부표라도 있을 것 같은데.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어로저지선, 북이 38도 34분 요 어로저지선 내지는 군사분계선. 다시 말하면 육지에서 끝나는 군사분계선. 이게 그 동해의 경우에는 38도 36분 45초예요. 여기를 끝으로 해서 경계를 그냥 쭉 일직선으로 긋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해상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군사분계선이. 근데 거기 밑에서 이렇게 조업을 하다가 납치가 돼가지고 북한에서 억류돼 있다가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뭐 소말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납치됐다. 네. 그랬다가 맞아요. 억류됐다가 네. 돌아온다. 그러면 뭐 처벌하나요? 네. 아니죠. 해군이 가서 구해오죠. 구해오죠. 그쵸.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네. 구조를 먼저 해야죠. 네. 예.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서 그 납치를 한 그 국가에서 밥을 먹고 네. 그 사람들이 신원을 물어보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은 지금 과거에도 그렇지만 주적 아니었습니까? 그쵸. 네, 주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적국에 사실은 이제 포로 상태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게요.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네. 밥을 주면 밥을 주는 대로 이렇게 했던 게 사실 범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로 아니 뭐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뭐 거기서 그러면 뭐 끌려갔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탈출할 수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냐? 뒤에 보면 한 뭐 100명 아닐까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제가 기억력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이 1987년도에 당국에서 우리 납북기한 어부가 몇 명이냐고 국회에서 물어봐가지고 국회에다가 낸 게 있어요. 치안본부 당시 지금 이제 경찰청이죠. 네. 경찰청이라 납북기한 어부 선박과 어부가 몇 명인지 국회에다 제출하라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낸 겁니다. 그러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나눠가지고 80년대까지, 87년까지 보면 납북 선박은 총 459척. 아니 400척 납북될 때 우리나라 해군들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똑같네요. 진짜 세월호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뭔가 이게 구하지 못한 거네요. 뒤에 그 얘기도 하겠지만 그 책임 전가를 다 국민들에게 하는 거죠. 아니 국민이 뭘 잘못했어요? 납치당했는데. 그 피해자만 해도 3,600명이에요. 여기 통계에 따르면. 이건 저희가 뭐 시민단체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숫자가 아니고요. 당국에서 조사해서 보고했던 숫자입니다, 이게. 누랑떼 건까지 하면은 사실상 피해자들은 그렇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뭐 GPS를 달거나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을 달고 가는 그 레이더 시설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당시에 선박들 중에서는 뭐 출항 신고 안 하고 그냥 출항했던 선박들도 있고 목선들 중에서는 그럼 사실은 납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460척이 넘어가는 걸 막지도 못했는데 뭐 누가 잡혀갔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459척에 3,651명의 어부들이 납치되어 갔다. 맞습니다. 3, 40년 동안. 그런데 결국에는 국가가 제대로 구조를 못했다. 못했다. 그러면 뭐
그 뭐 국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네.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뭐 해양 경비력이 미치지 못해서 네. 못했다. 뭐 거기까지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왜 간첩이 갑자기 나오는 자,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네. 이제 이 납치, 그러니까 납북이 과연 어부들에게 있는 건지, 민간인에게 있는 건지, 시민들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게 있는 건지부터 이제 천천히 따져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해상 경계선과 납북이라고 하는 걸 좀 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선을 한번 보면 네.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 어로저지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선들이 것들이. 있네요. 군사분계선은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마지막 그 선이잖아요. 북방한계선이라고 하는 건 그 군사분계선 아래에 있는 북방한계선이고요. 어로저지선이라고 하는 건 어로를 그러니까 조업을 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그 북측 무장 경비선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을 그어놓은 곳이에요. 근데 전장협정 당시에 육상에만 이게 군사분계선이 설정하고 있었고 해상에는 설정하지 않았어요. 네네. 군사분계선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동해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뒤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동해안을 우와. 보면 요 휴전선이 이제 있고 여기 휴전선 연장으로 쭉 한 게 38도 36분입니다. 네. 쭉. 근데 이 선은 변경되지 않지만 네. 조업하는 어로조지선. 어로조지선은 계속 변경이 돼요. 와, 이거 계속 바뀌는데 계속 바뀝니다. 어부들이 이걸 알 수 있나요, 근데? 심지어 올라갈 때는 그 57년도에 보면 휴전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방한계선까지 가장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68년도, 60년도에 보면 대진항까지 내려오거든요. 대진항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지금 거진까지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거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바로 속초 위에까지 네네. 지금 이게 조업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선이 계속 바뀌는 건 음. 그러니까 한국 국가가 특히 해군이 조업을 나갔던 선박들을 보호할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선 자체를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 선 자체를. 근데 선은 내려도 뭔가 경계선은 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요. 바닥에. 예를 들면 부표라도. 그리고 뭐 그때는 GPS라든지 이런 네. 게 지금보다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부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어로저지선을 고의로 넘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업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의해서 납치됐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로저지선 쪽에 약간 이렇게 좀 업 지도선이나 네. 아니면 뭐 해경이나 네. 아니면 해군 경비정이나 네. 이런 게 좀 이렇게 곳곳에 비치되어 있어서 네. 넘어가면 호루라기도 불어주던가 뭐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주던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안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 거진까지 밀려왔을 때 네. 저 어로저지선을 저렇게 남쪽으로 쭉 뺐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여기에까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38도 26분부터 38도 36분 사이까지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저 거리까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1950년부터 70년대 사이까지는 북한 경비선이나 북한 군함들이 막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데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 해안포를 쏜다든가 해도 거리가 닿지가 않는 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 이 시기라서 이게 위험했다는 거죠. 뭐 아무튼 이걸 보면 어부들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동해는 이렇고요. 서해는 더 복잡해요. 와, 이건 뭐 거의 동해는 그래도 그냥 북방한계선이 일직선인데 이 서해 같은 경우는 사이사이로 그렇습니다. 섬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사이사이로 있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해상경계선이 무슨 니네 NLL 아니야 하면서 해상경계선을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NLL에서 문제가 터지는 게 뭐 예를 들어 천안함 문제라든가 연평도 해전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것들이 계속 네. 발생하는 게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NLL 이게 명확하게 해상경계선이
그 전쟁 종전 당시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동해안에서 그 벌어졌던 납북기한어부 문제보다 사실은 서해에서 벌어졌던 납북기한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동해도 사실상 남한의 군인들이 대응을 못하는데 네. 서해는 이 정도라면 말씀하신 대로 더 맞습니다. 심각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3,600명이라고 하는 피해자가 아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까 그 동해 같은 경우에 어로조지선을 거진까지 내려버리면 그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게요. 바다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배를 뭐 자동차를 끌고 와가지고 거지는 밑에서부터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검찰이 만든 간첩, 납북기한어부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저희 그 파이팅 찬스 채널과 그리고 더 깊이 TV의 또 채널을 통해서 지금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신 분들이 또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응원합니다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신 또 분이 닉네임을 감사합니다. 가지신 분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좀 더 뭐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게 왜 검찰이 만들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또 이제 협동호 관련한 네. 얘기군요. 예. 자, 이제 납북됐다가 돌아오신 분들에 네.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사실은 당국에서 지금 이분들을 다 처벌을 했다고 했잖아요. 오. 돌아오자마자 이분들이 어디서 납북됐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네. 최초에 경찰에서. 처음에 딱 돌아와가지고 네. 집에 안 들여보내고 바로 그냥 여인숙이나 여관 같은 데 딱 모아가지고 아니 그 몇 년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그렇죠. 다시 한국에 왔으면 네. 가족들이 생사도 모르고 있을 상황인데 네. 그럼 바로 좀 집에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해 보면 드디어 왔구나 우리 아빠 왔구나 하고 막 같이 안고 막 울고 막 이산 가족 상봉처럼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왜 갑자기 끌려갔다는 거죠? 북한에서 내려보내 주겠다라고 이제 통지가 오면 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우리나라 해군 경비정이 딱 데려와가지고 해군과 경비정이 데려와서 속초라든가 그 고성 네, 거기 항구에 딱 정박하면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를 태웁니다. 가족들하고 말 한마디 섞지 못하게. 그리고 그 뭐 속초 시청이라든가 네. 이런 데다가 감금을 해놓는 거죠. 집단으로. 와 그렇군요. 지금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네네네. 네, 1971년도 6월 3일 날 납북됐던 이게 한자로 되면 협동호라고 하는 배예요. 협동호라고 하는 배인데 여기 지금 그 일시 밑에 보면 이제 지점이라고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장소라고. 그럼 납북 지점된 해상이 어디냐?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위에 보면 동경 120도 38분 30초. 북위 38도 34분 15초예요.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군사분계선이 어디라고 했죠? 여기 밑에 지금 답이 있습니다. 38도 36분 45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6분보다 아래 34분에서 납북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분도 처벌하지 말아요. 그러네요. 군사분계선 아래에서 잡혔으니까. 예. 북한 배가 넘어온 거니까. 그러네. 북한 배가 북한 넘어와. 분이 아니 북한을 처벌해야지 북한을. 그렇죠. 심지 내려왔는데 네. 북한 배가 쳐들어 내려왔으면은 그러니까. 뭐 쏴가지고 다든 어떻게 해서든지 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때 협동호뿐만 아니라 같이 납북됐던 배가 여러 척이에요. 다 근데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 예, 다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네네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들을 구해해 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도대체 당국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1967년도에 56함이라고 하는 이제 해군 그 경비정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포를 쏴가지고 남쪽에 있었던 해군 경비정이 침몰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와. 그게 전사 11명, 실종 28명.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그 천안함 같은 그러네요. 예, 진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네. 해군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해군력을 그럼 강화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건을 이유로 이때까지만 해도 해군들이 이 조업하고 있는 어선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포격을 당하니까 해군이 우리 슬슬 이제 이게 못하겠는데 이거 해경에서 담당을 해. 하면서 발을 빼기 시작해요. 아니 이게
그냥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의무를 네. 저버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단속 강화를 해가지고 방공법,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해군에서 발을 빼니까 해경에서는 해경 경비정으로는 어떻게 군함을 상대합니까? 군함 남한 군함도 못하는 그럼요. 걸. 군함도 상대를 하지 근데 못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세월호랑 이렇게 오버랩 굉장히 오버랩되죠. 그러네요. 결국에는 구조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어. 방법은 뭡니까? 어. 저지선을 그냥 내리는 거예요. 조업하는 데를 어. 밑으로 그냥 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 계속 세월호 주간에 우리가 이 납북기한어부 얘기를 하는 게 우연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은 배들은 계속 납북이 되고. 그러니까 네, 계속 납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6건 침몰 사건 이후에 대간첩 작전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국부적인 어선 감시의 해군력을 소비할 수 없다. 와, 발 빼는 거네요. 그냥. 예, 이 신문 내용입니다. 지금 네. 신문 내용. 이게 지금 그 68년도 신문 내용인데. 그럼 해군은 왜 있는 거예요? 왜 납북기한 어부들을 그러니까 납북되는 걸 막지 않는다고 하면 해군은 뭘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 군사분계선 조금 지키겠다는 거죠. 아니 군사분계선 밑으로 좀 내려오는 다 뚫리고 있는데도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짜. 그래서 국방부가 그동안의 해군 작전 상황을 검토한 끝에 네. 67년도 4월부터는 어선보나 그 작업지도 임무를 내무부나 농림부, 지금으로 하면 이제 뭐 해수부죠. 일임했다. 그러니까 해군력은 대간첩 작전에만 전념하겠다. 간첩 작전에 전념하게 하겠다 그러면 어부들이 그냥 잡혀가는 거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게 뉴스에 났다 그러면.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간첩 작전이라는 게 뭐죠? 아니 사실 뭐 간첩 작전을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차적으로 지켜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걸 안 하겠다고 하는데 뭐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3,600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쪽에서 잡혔던 아까 협동부를 보면은 군사분계선 아래에서 잡혔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부 다 군사분계선 위쪽에서 잡혔다고 다들 이제 그 조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조작이 되겠습니까? 아까 그 숫자에서도 결국은 뭐 이렇게 그 이제 집계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게 그러면 다 돌아오기는 했나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한. 네, 아까 그 27척이 27척이었나요? 29척이 미귀한 상태고요. 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 집계 안에는 사실은 납치되는 과정에서 그냥 딱 이렇게 배를 딱 걸어서 납치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관포라든가 막 이렇게 포를 쏴가지고 위협을 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총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어부들도 있거든요. 아 그런 건 다 집계 지금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어부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았을 뿐이고 네. 다만 어로조지선 근처 어로조지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어로조지선에서 납치되어가는 과정에서 해군이던 해경이던 지켜줬어야 됐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납북되는 배가 400척이 넘고 그런 인원이 3,000명이 넘었다. 네.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되는 거죠. 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68년도에. 네네. 68년도에 120명이 그냥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120명이 그냥 쫙 부러져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승복 모르시는 콩사 따기 싫어요. 예, 예. 공산 따기 싫어요. 콩사 따기 싫어요. 네네. 그 일이 있었던 울진 삼척 간첩 사건. 네.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울진이랑 삼척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럼 대간첩 작전에 집중을 한다고 하는 해군이 왜 이런 거 못 막고 120명이 내려와서 무장한 병력 120명이 내려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사실 것도 납북기한 어부, 그러니까 납북되는 어부들을 못 막은 해군이 간첩은 또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네요. 네, 같은 얘기예요. 그 어부들을 또 간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게 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 뭐 국가가 못 막을 수 있지. 왜냐하면 뭐 아무리 노력해도 뭐 그 당시 때는 뭐 북한이 해군이 너무 강해서 뭐 못 막을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어찌됐든 고생하다가 1년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한국에 다시 왔으면 고생했다. 뭐 보상을 해주던가 왜냐면 국가가 잘못해서 넘어간 거니까 보상을 해주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간첩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하고 있는 책임 전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귀환돼가지고 네. 이분들이 아까 그 차에 딱 실려가지고 시청 같은데 맞아요. 네, 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야? 여관에 갇혀서 네.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72년도 협동호라든가 아니면 72년도 9월에 오던 스그로라든가 이런 배들이 한꺼번에 막 160명씩 수영을 해가지고 시청에 있으면서 그 앞에 여인숙을 하나 잡아놓고 방마다 이렇게 한 명씩 담당해가지고 며칠씩 일주일에서 2주씩 막 고문을 합니다. 네네. 아니 1년간 잡혀있다가 와가지고 어렵게 돌아오는 어부들은 왜 고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도대체. 이 지금 이 수사 자료들 고문을 해서 뭘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국가의 책임을 어부들에게 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시 간첩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지령을 받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지금- 거기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수사당국에서는. 네. 다만 아까 협동호 자료에서 봤듯이 군사분 개선 아래쪽에서 잡혔는데 그러니까요. 군사분 개선 위쪽으로 넘어가서 네. 소위 말하는 그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을 알고 했다. 네. 그렇게 해서 잡혀갔다. 근데 이거에 검찰이 개입을 한 거예요? 기소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 기소 독점을 하고 있죠? 네, 기소 검찰이. 독점, 검찰. 네, 검찰이. 아, 그 당시 때도. 당시에 납북됐던 어부가 돌아오면 네. 수사본부를 꾸립니다. 네, 지자체에서 수사본부를 꾸리죠. 네. 그 수사본부의 총괄 책임은 누구냐? 각 그 담당 지역의 검사. 검사죠. 검사가 수사 진행을 경찰에서부터의 수사 진행을 모두 관할하고요. 네. 승인하고 그 다음에 기소할 때도 그 내용 가지고 그대로 승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관에 갇혀가지고 나 월선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어라고 고문을 하면서 그걸 조작하는 과정들을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도 기소했다. 그럼요. 아예 주도했다. 주도한 거죠.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으니까. 아니 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고 네. 사실상 이 어부들을 더 구해줘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밑에도 보면 네. 영장을 그럼 예를 들어서 구금을 하고 네. 조사를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영장 청구를 누가 하죠?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죠. 검찰이 하죠. 네네. 그럼 2주 동안 지금 이런 배들, 귀환됐던 배들이, 선원들이 2주 동안 영장도 없이 지금 여관에 갇혀가지고 고문을 받았어요. 아까 수사 주체가 그 최종 책임자가 검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영장 치지도 않고, 네. 영장 없이 2주 동안 조사를 받는 걸 알면서도 네. 검사가 그냥 묵인했던 거죠. 검찰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니네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처벌된 건 정말 억울하네요. 억울하죠.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상, 방공법상 처벌을 받고 선장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징역형을 살고. 와, 그러니까 북한에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귀환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살았구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관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왜 돌아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령을 받고 왔냐부터 해서 이렇게 고문을 당해서 방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맞아요. 와, 그런데 속 터지는 일이죠, 정말. 이건 또 뭐예요? 감시와 사찰? 이 두 분들은 지금 김성학, 이성국 씨하고 김춘삼, 왼쪽에 이성국 씨, 오른쪽은 이제 김춘삼 씨인데, 그 둘 다 이제 속초에서 잡혔던 분들이에요. 이분들 나이가 그 당시에 뭐 16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학생 나이 정도 되시는 때에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방학 때 알바를 한 거네, 알바. 네, 돈이라도 좀, 학비라도 좀 벌어보려고 오징어 배를 탔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1년 동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아까 그 여관에서 그런 고문을 받고 처벌을 받고 감옥살이를 1년씩 막 이렇게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이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안 관찰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1996년도 7년도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사찰을 당하는. 사찰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디에서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 직장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든가 집으로 한 달에 한 번 찾아와서 형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도 친구들을 또 불러다가 또 물어보고 얘 요즘 이상한 말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또 물어보고 다니고 이러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죠. 일단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북한에 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아니라 아니죠. 납북이잖아요. 네. 월북이 아니라 네, 네. 납치당해서 북한에 갔다가 가까스로 생존해서 돌아왔는데 검찰이 이런 납북 귀환한 어부들을 네. 간첩으로 만들었다. 네. 그래서 처벌시키고 그 이후에 사찰도 하고 계속 감시를 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 다시 한번 또 조작 간첩 이건 또 뭔가요? 간첩으로 그래서 그렇게 조작한 처벌받았고. 수사관들이나 경찰은 네. 검사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당연히 승진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닌가요? 막 서운도 받고 막 상도 받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명만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 억울하게 어부들을 그러니까 고문해서 이분들을 이제 범죄자를 만들고 네. 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 아니 이근한 우리 잘 아는 이근한. 아니 그 이근한이 또 네. 여기서 나와요? 이근한은 사실은 경기도경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해안에서 납북귀한 어부들을 수사하고 했던 전력으로 사실은 이제 치안본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네. 경력으로. 네. 네. 또 만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저 기억나시나요? 아 이근한을 만나셨어요? 네. 아 진짜요? 네네. 오. 예전에 그 아까 지난번 저희가 얘기할 때 어곡대. 아 어공. 때. 예, 아, 어곡 때 어쩌다 공무원이던 시절에 그 오마이뉴스에 그 쓰신 기사 중에 네네. 그런 기사가 제가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다 공무원 때 네. 이근한을 만났다. 네네. 오. 그때도 이제 납북귀한 어부와 관련돼서 그 간첩을 조작했던 사건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네. 예, 그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려고 했던 건데 아 그러면 조사를 하신 이근한을 조사한 거예요? 대면 조사를 했죠. 아 조사관으로? 네네네. 아 이거는 뭐 대외비 아니에요? 공개해도 돼요? 조사했다는 사실은 아니, 공개해도 뭐 되는 그분 거죠? 만났다는 건데 뭐. 아 그쵸. 어려운 예. 아무튼 어떤 조사.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이 이근한이 당시에 납북귀한 어부들을 그렇게 고문해가지고 범죄자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계속 그런 그 고문 기술들이라든가 조작 기술들이 계속 쌓여서 네. 여기 보면 다 그 납북귀한 어부들 상당수가 나중에 이제 경기도경이나 치안본부로 가서 그 간첩 사건을 만들었던 베이스가 네. 대부분 납북귀한 어부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거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 네. 그래서 경기도경의 공안실장까지 갔고 나중에 치안본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던 네. 네, 그랬던 이근한이 이 와. 납북귀한 어부에 엮여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선을 사실은 뭐 지도 감독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네.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뭐 대간첩 작전으로 빠져나가더니 맞습니다. 사실상 그 피해자들을 또 간첩으로 몰아서 맞아요. 이렇게 정말 고통받게 한 거는 네. 정말 참 지금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인 것 같네요. 아니 진짜 이게 국가가 결국 납북귀한 어부들을 우려먹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지겹네요 진짜. 지겹죠. 지겹게 우려먹네요. 네, 계속. 그러니까 승행어나 저기 지금 나와 있는 배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그 납북귀한 어부로 그 처벌됐다가 또 처벌. 76년도, 85년도, 81년도에 아예 간첩으로 이제 이렇게 처벌되는. 그러니까 납북됐던 것도 억울한데 뒤에 와가지고 또 이 사람이 너 납북됐을 때 지령받아가지고 왔지 하면서 고문해서 다시 간첩으로 만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다 무죄되신 분들입니다. 재심을 통해서. 어제 마침 그 납북귀한 어부 그러니까 납북귀한 어부로 돌아오셨다가 승희호를 타고 이제 돌아오셨다가 다시 두 번째 처벌받은 분의 재심 기일이 있었어요. 아, 김성대 씨. 네 맞아요. 이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당연히 납북귀한 어부로 이제 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한 몇 년 있다가 갑자기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지령을 받고 왔지. 뭔 지령을 받고 와요? 지금 10대 때 가가지고 맞아요. 지령 받은 거 없다고 하니까 그럼 너 북한에 갔다 온 얘기를 가족들한테 얘기했지. 가족들한테 얘기했겠죠. 뭐 북한에 갔더니 뭐 유치원이 있더라, 뭐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찬양 고무했다.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 고무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 납북귀한 어부로서 처벌받은 것보다 더 많이 1년 6개월을 처벌받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우려먹는 게 너무 많이 우려먹네요. 이 간첩. 그러니까 이게 예. 나중에 정말 우려먹을 맞아요. 건덕기도 없을 정도로 우려먹어요. 네. 사골도 이런 사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럼요. 걸 보면 정말 국가가 있기는 한 건가,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들이 참 드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불씨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네. 예를 들어 정부는 네. 뭔가 이런 식의 조작을 하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그 정도를 지키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쵸, 막아야 되고. 네. 그 뭐 법원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이때는? 그럼요. 그러네요. 네. 정말 검찰 법원이 최후의 보루가 되지 보루가 되지 못하고 못한 거죠. 사실상 그런 정부의 잘못된 군사 정부 때 잘못된 그런 정책에 그냥 맞아요. 몰아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 또 이분은 뭐 상도 받아요, 상도? 네, 이렇게 납부거부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고문을 하고 그 납부거부들을 그 간첩으로 만들었던 예를 들면 뭐 그 배경기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해군 보안대장까지 하고요. 네. 상도 받아요. 그 5.16 민족상이라고 하면 박정희가 와, 만든 거잖아요. 이런 상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그렇죠. 회수됐나요? 아니요. 아니. 이런 상을 받았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분들이 많죠. 아니 정말 너무 네. 이런 상 때문에 또 여기에 자녀들은 또 뭔가 네네.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뒤에 보면 더 많습니다. 와 여기 지금 보면 그 김업 사건이나 동해 같은 경우에 그 뒤에 그 이번에 진실화위원회에서 그 64년도에 흥덕호라고 하는 배가 진실규명 결정이 됐잖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64년도 흥덕호 네네네. 예. 그런데 그 흥덕호를 타고 갔다 왔던 그 선원들 중에 일부가 68년도에 다시 간첩 사건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 사실 64년도에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납치됐다가 갔다 왔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또 여기서는 68년도에는 그때 갔다 온 게 지령받고 와가지고 간첩했다 이렇게 하면 모순 아닙니까? 계속 울고 먹는 거군요. 울고 먹는 진짜. 거죠. 네. 계속 아까 울고 이근한 먹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근한의 경기도경 사건이라든가 계야도 이성국 그 동해안의 아까 이성국 강영동의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거지. 밑에 이제 뒤에 보면 네.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하시는 김기수님이 계세요. 네. 검찰총장이 됐군요. 군산 계야도 사건들, 납부거부 사건들이랑 간첩 사건들을 하시면서 네. 만들면서 박춘환이라든가 뭐 임봉택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하면서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하는 김기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아이고. 또 있습니다. 동해에서 가장 많은 간첩 사건, 그러니까 1972년도에 뭐 변호사님 지금 아마 그 변호를 하고 계시는 사건들 중에서 네. 72년도 9월 사건들, 네네네. 납부기한어부 사건을 담당했던 뭐 김동철이라든가 이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뭐가 됐죠? 김동철은 제가 아는 바로는 고검장까지 했다가 부산 고검장까지 했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잠시 발을 담궜던 네 맞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때랑 겹치진 않는데 아무튼 그 김동철 이사장이 그 네네. 법무부 산하 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웃기네요. 아니 사실 납부기한어부들을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네. 국민의 법률 구조를 하겠다고 하는 너무 무슨 공단의 말입니까? 이사장. 와 정말 이런 진짜 시대가 낳은 참 비극이네요 이게. 그 김동철 같은 경우에 아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여관에서 이렇게 자기가 영장을 쳐야 되는데 안 쳤으니까. 그 고문받고 있는 거, 조사받고 있는 거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으면서 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대한법률 구조공단과 이사장까지 갔다? 너무 이상한 거죠.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은 좀 많이 보여지는 그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 아닌가요? 이 사람? 맞아요. 누군지 그렇군요. 아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저도 갑자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 김태정 법무부 맞아요, 장관인가요? 맞아요. 김태정. 50이 넘어가면 그렇군요. 이름이 먼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 당시 때 속초와 네, 강릉의 사실상 검사로서 네. 이렇게 간첩 조작 사건에서 그러니까 납부기한어부들을 처벌에 앞장섰다가 나중에는 맞습니다. 고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장관. 이렇게 잘 나가게 됐다. 네. 결국 납부기한어부를 밟고 일어선 거네요. 그렇죠. 네. 아이고 참 너무 황당한 일이네요, 진짜. 황당하죠. 검찰이 또 근데 하여튼 피해자를 또 여러 번 죽이는 건 사실은 또 네. 오늘이나 또 어제나 어제 오늘의 일이 네, 아니라. 어제 오늘의 일은 또 아니기도 하고. 자, 근데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잖아요. 네. 그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아니, 거의 정말. 뭐 반세기 동안. 그러네요. 여기 저희 예이프레임님 아이고. 답변했는데 그렇군요. 횡포를 잘 집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지금 한 3, 40분 지금 얘기 들었는데 와 이게 진짜
세월호 주간에 국가가 구조를 포기한 거랑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 구조를 포기한 거랑 그다음에 1960년대에 국가가 납북되는 과정에서 구조를 포기한 거랑 네네. 결국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국가의 태도, 네.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이 네. 모든 책임을 정말 피해자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들 너무 똑같네요. 똑같죠. 그러면 어, 과연 60년대, 70년대의 검찰과 국가가 네. 현재의 검찰과 국가하고 좀 다를까? 아, 그러네요. 네. 이제 과거사 진상 규명과 음. 이 억울한 이 네. 안타까운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이 2019년도부터 지금 네. 우리 파이팅 찬스가 속초로 내려가서 이제부터 뭔가 좀 네, 신나는 이 이야기가 피해자들을 모으고 찾아다니고 네. 발굴을 해서 네. 이제 막 재심을 해봅시다. 아. 진상규명을 해봅시다라고 이제 막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어두운 역사, 어두운 역사. 흑역사, 네, 흑역사. 아니, 근데 흑역사는 계속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검찰의 흑역사는 계속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밝아지는, 네네. 드디어 이제 태양이 뜨는, 그렇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뭔가 재심과 재보상, 네. 배보상, 뭐가 되고 있네요. 네네. 오. 아니 그렇게 많은 3,600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음. 국회에서도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가만히 거예요. 있었던 거죠. 어. 그럼 이 억울한 사람들은 그냥 에이 내가 시절을 잘못 만났으니 그냥 이거 묻고 가야지 뭐 네. 어떡하겠어. 내가 그냥 그러실 때를 잘못 것 만난 같아요. 거야. 피해자들이 나선 거군요.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죠. 기다릴 수만은 없다. 없다. 어. 그것에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도대체? 파이팅 체스. 아, 여기 119대원, 아, 변호사. 120대원. 아직 또 자기 PR 자기. 네, 잘한다고 했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려가서 이거 그대로 묻어두면 안 된다. 아. 당신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아, 이걸 이야기하고 네.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강원도와 그렇군요. 전라도에서 피해자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분들의 재심을 이제 근데 막 진짜 시작했죠. 가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갑자기 납북됐어. 근데 사실 이게 돌아와서 그렇지 그냥 죽은 사람처럼 생각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북한에 끌려갔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냥 실종됐다고 생각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네. 이렇게 그냥 끌려갔다라고 하면 이 어부 가족들은 도대체 그 배우자나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그 트라우마가 우리가 뭐 세월호 생존자 뭐 유가족들 트라우마 얘기하는데 와 너무 끔찍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벌받았던 어선의 선원만 네. 이렇게 그 트라우마나 아니면 연좌제 피해를 본 게 아니고요. 네. 그 뒤에 가족들까지 아니 근데 더 막 계속돼요. 빨갱이다라고 하면서 또 간첩으로 처벌을 시키면 그 주원구 씨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냥 처벌받는 것을 끝나는 게 어. 아니라 온 사방군데 다 보도로 나가고 지역에 다 그 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들 못 사는 거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이성국 씨의 막내 동생. 막내 동생의 피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경찰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신원주에서 딱 걸린 거예요. 완전 연자제네요 이게. 네. 그래서 경찰대학에 못 들어가요. 굉장히 시험을 잘 쳤는데 신원조에서 걸리는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해보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혼을 3번이나 했는데 아이고. 자녀를 낳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들하고 계속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이를 안 낳느냐. 근데 말을 못해요. 아이고, 내가 아이고. 범죄자다, 전과자다. 자식에게 또 그거를 내 자식이 빨갱이가 될 수 있다라는 아이고. 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이혼해버리는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김창곤 선생님 아니에요? 창동호 맞습니다. 선원 네 자녀분. 네, 그렇죠. 아 김봉호님의 아들. 예. 네. 그 납북됐던 아까 그 협동호, 창동호, 협동호하고 같이 납북됐던 돌아온 72년 5월 10일. 예, 5월 10일. 귀한. 네. 창동호의 그 선원이었던 김봉호님의 아드님인데 사실 김창곤님이 거의 7, 8년 동안 동의해서 네. 이 납북기한 어부 사건 가지고 재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받아내셨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네. 여기 보면 그 7, 8년 동안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이유가 이거예요. 신원조회가 너무 커서 방공법이나 이 국가보안법으로 꼬투리만 잡히면 전부 다 그냥 직장 취업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아이고. 또 좀 무슨 일만 있으면 보안대라든가 경찰로 끌려가서 조사받아. 네. 이게 너무 심한 거죠. 네. 난 이 생활은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냥 못 지나가겠다.
야, 그래도 이제 드디어 재심 무죄 판결 되는군요, 이제. 이래서 예. 김창권 씨가 웃으시는 또 웃으시면서 이렇게 탁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그 진짜 50년이 이후에 이렇게 어쨌든 딱 반색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 무죄를 못 보고 네. 자녀로서 어찌됐던 이런 마음이 참 너무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사실 이때 그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 네. 말씀이 참 좋아서 이렇게 써왔는데 네네. 납북기한 어부들이 사실은 그 범죄자, 전과자, 또 빨갱이 자식, 자녀들도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드러내지 못하고 맞아요. 말하지 못하고 이 피해를 네. 아니 우리 애가 잘못해서 북한에 갔다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날 무죄가 되시면서 이게 역사의 부끄러움이지 우리 개인의 인생의 부끄러움이 아니다. 야, 이거 진짜 완전 정말 좋은 역사의 말씀이시죠. 부끄러움이지 네. 인생의 부끄러움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잘못이지 맞아요. 우리 맞습니다. 가족의 잘못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오늘 네, 네. 키워드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고 따져야지. 납북기한 어부들 숨어있지 말고 나오셔라. 나가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고 실제 이 뒤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심이라든가 재주기명을 이제 합니다. 박차고 나오신 거군요. 박차고 나와서 지금 재심을 하시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되죠? 지금 그 진실화해위원회도 여기 이 사건에 네네. 관심이 있어서 지금 직권으로 조사하고 있는 분들이 983분이 되시고요. 지금 뭐 검찰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지금 재심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한 뭐 200명, 300명, 그러니까 900명 중에서는 아직 다는 못하시지만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도 뭔 얘기예요? 피해자를 2번 농락하는 검찰. 여기까지 했으면 된 거지. 더 뭘 우려먹겠다고. 납북된 것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조작된 것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국가가 해주지 않아서 피해자들 스스로가 재심 통해서 무죄까지 받아요. 근데 검찰이 그럼 뭘 하겠습니까? 아니 뭘 해야 검찰이 됩니까? 이제는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네. 해야죠.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뭐 과거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다르지 않아요. 아이고 뭔 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사진에서 보면 네. 센터에 계신 분 얼마 전까지 굉장히 핫하셨던 분이시죠. 당시에 그 검찰총장이셨던 법무부 장관이었죠. 법무부 장관이 이게 사진이 좀 작은가요? 그러네요. 너무 작네요. 네네네. 이 가운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네. 한동훈 최근까지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네네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희가 이제 막 재심한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춘천이라든가 이쪽 소초 속초 지청에 뭐 개청식 신청사 개청식에 네, 가셨군요. 네, 네. 예. 여기서 뭐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네. 특히 억울하게 처벌받은 납북기한 어부들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서 이 직권으로 뭘 하겠다. 법원에서 무죄 선고라도 좀 받도록 하고 이런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 이제. 하자. 예,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해주셨네요. 좋은 말인데. 지역사회하고 그래서 검찰이 좀 소통하는 네. 지역 친화적인 검찰이 되자. 네네네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게요. 이 발언만 보면 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법무부와 검찰이 정말 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 근데 또 검찰의 직무유기에 다시 피눈물 흘린다는 건 또 무슨 그럼 저런 말을 하시지나 말든가.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아니 검찰에서 재판을 나갔는데 네. 검찰에서 직권 재심을 신청하지는 못할 망정. 아니 여기서 그 재판이 진행되는데 네. 기록을 저희가 아직 의견을 못 낸다. 못 봐서 그 의견을 못 낸다. 저 기억나요. 이때 검찰의 논리가 뭐였냐면 14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검찰이 뭐라고 의견을 냈냐면 그건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였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구금이 아닐 수 있다. 그걸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아니 그 당시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가 다 잡아들여서 사실상 그 14일 동안에 그런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의 조사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거는 수사가 아니라 사실 다 경찰관들이 지금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가 아니라 조사다. 이거 행정조사. 이거 거의 뭐 이거 뭐 그거 아닌가요? 뭐 아니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거의 그런 말장난이네요. 사기죠, 사기. 그렇죠. 사기죠. 당시에 그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게 그러네. 검사, 그러네.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 네. 보안사, 예. 경찰, 내무부. 그러니까 그러면서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직권재심도 하고 다 하자. 우리 모든 걸 네. 다 하자라고 했지만 아직 그 울거먹을 게 더 있는 거군요. 그렇죠. 뒤끝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사실 직권재심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저희가 재심 신청을 해서 네. 그 재심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 네. 피해자를 검찰에서 발굴하고 아이고. 사실 이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네요. 3,600명이라고 하는 피해자는 정해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실화위원회는 계속 의견을 내서 네. 이게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그 역할을 못 하는 거고 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네요. 앞뒤가 안 맞게 검사들한테 이렇게 존중을 잘 못 받나 보네요.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했는데 장관의 영이 안 서는 건가요? 그래서 나오신 거구나. 화가 나서. 그럼 이번에도 잘 영이 안 서. 그렇구나. 여기저기서 아이고. 아무튼 이건 또 유엔에 제출한 한국 정부 의견서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진짜 안에서 새는 바같이 밖에서 샌다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유엔에 뭔가 한국 정부가 제출을 했군요. 그 유엔에서 2022년도에 네네네. 유엔 진실 정의 정의 뭐 특별 보좌관이 왔죠. 유엔에서 네네네. 특별히 파견돼가지고 아르헨티나 분이셨던 걸로 맞다. 기억하는데. 파타고니아. 이 파타고니아. 네, 파타고니아가 아니, 고향이시라고. 파타고니아로부터 협찬이라서 받으려고. 광고. 아니 그분 고향이 광고 들어오나요, 이제 우리? 파타고니아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렇구나. 예. 광고 봤습니다. 파타고니아. 여기 이걸 시청하고 계신 파타고니아 관계자분들 저희 오늘 굉장히 지금 파타고니아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고 저에게 연락 오십시오. 네네네. 아무튼 네네. 당시에 나프키안 어부와 관련돼서 저희가 피해자들과 같이 그 파타고니아 네, 만났었죠. 출신의 그 보좌관을 만나서 네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별 보좌관을 만났었죠. 특별 보좌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런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 정부가 해결해라라고 하는 의견을 당시 냈죠. 네네네. 그 의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보고를 해라라고 해서 근데 여기 작년에 보니까 냈죠. 공식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아니 지금 이 유엔에서는 지금 이거 동문서답이네요. 완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납북기한 어부들에 대한 조작 간첩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어봤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하는 거네요. 지금 남한 정부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자, 납치돼서부터 지금 재심에서 무죄가 될 때까지 정부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과도 안 했고. 자, 거기에 대해서 니네들 그러면 이 처벌된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 피해자들 어떻게 구제할 거냐고 했더니 법률적으로 3년 이상 납북되었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납북자에게 정착금을 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납북한 어부들은 몇 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돌아와서 처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이 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완전 동문서답을 해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공식사과 했니 했더니 한국 정부나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북한 당국에 공식사과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불량 답변서를 유엔에다 제출한 거예요. 이런 개망신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얼굴이 막 화끈해지네요. 진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아니 진짜 우리나라 이거 진짜 부끄럽네요. 아니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런 동문서답을. 뭐 북한도 잘못했죠 당연히. 하지만 이건 지금 남한 정부에 물어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북한 정부에 물어본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 보상도 해줬다고 하는 것도 우리 피해자 지금 요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좀 이 엉뚱한 보상을 지금 여기다 갖다 써. 아니 정말 이 납북기한 분들한테 이거 차마 이 의견서를 보여주기 민망하네요. 또 상처 입으실까봐. 굉장히 분노하시겠죠. 이게 말입니까? 이게 결국 2차 가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러는데 제가 정신 못 차렸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검찰이나 정부가 현재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또 뭐예요? 아까 그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직권 재심이라도 해서 좀 억울하게 해달라.
그건 동해에서 아주 일부 벌어지는 건데 네. 지금 저희가 그 발굴하고 있는 건 대부분 동해 쪽 납북기관 어부들. 그쵸. 근데 아까 그 NLL 같은 거 보면 서해 쪽에서도 납북된 배들이 엄청 많았을 네.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치안본부에서 작성했던 기록으로만 보면 동해에서 약 1,500명 정도, 서해 쪽에서 한 2,000명 정도. 서해가 더 많군요. 많군요. 네, 납북됐던 분들이. 그런데 서해는 지금 손도 지금 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저희 그 파이팅 찬스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백령도 쪽. 백령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시죠. 백령도 쪽에 그 납북기관 어부 피해자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네. 4일을 거기서 머물면서 4일 동안 네, 피해자들 이렇게 샅샅이 조사를 하셨군요. 예. 원래는 이제 1박 2일 그쵸. 맞아요. 예. 근데 왜 4일이나 계셨던 거예요? 강제로 4일. 아니 풍랑이 풍랑이 배가 안 떠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계속 결항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강제로 4일을 있으면서 네. 그 4일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그렇죠. 원래 저희가 한 2-3명 정도 만나려고 했는데 10여 분이 넘는 분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가 도와주냐 이 말이 그 말이군요. 이때 인터뷰를 했던 예정이 없던 분들이 밤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도 저 피해자니까 우리도 좀 만나주고 갈 수 없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전화 받고 가서 이제 만나는데 이 피해자분이 우리가 지금 못 나가서 다행히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로예요. 바다가 도와주나? 네, 바다에서 죽었으니까 바다가 도와주나 보다. 풍랑이 일어서 우리를 못 나가게 했던 거 우리 억울한 소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바다가. 이제 백령도 이제 어쨌든 동해 납북기한 어부분들은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그렇죠. 실마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뭐 직권 재심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서해 쪽은 오히려 더 많은 어부들이 납북됐는데 사실상 지금 뭔가 국가가 지금 뭐 피해자를 발굴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이런 체계가 없는데 또 이제 파이팅 첼스 대원으로서 020 대원이 그렇습니다. 또 이제 들어가신 거군요. 들어갔죠. 와 그렇군요. 들어갔습니다. 이건 또 평온한 바다는 익숙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네. 오늘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네네네네네. 바다는 굉장히 좀 평온하고 잔잔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네, 항상 이렇게 좀 바다를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바다에서 정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든 납북기한 어부든 아무 일이 다만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고가 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세월호나 납북기한 어부처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구조를 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막았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부들은 어떤 마음을 들고 사냐? 바다가 평온하면 뱃일을 하는데 익숙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저 구호를 근데 이게 약간 약간 역설과 반어가 그렇죠. 사실 평온하길 원하지만 그럼요.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공이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사실상 개판이고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은 더 훌륭한 국민이 된다. 근데 꼭 그래야 되나요? 그냥 국가가 잘해주면 안 되나요? 저는 적어도 저희의 마지막 바램처럼 과거의 그 수사기관이나 정부,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적어도. 왜냐하면 과거에는 본인들이 했었던 일들이 뭐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명백하잖아요. 지금은. 잘못이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재심을 통해서도. 그러네요. 납북기한 어부 같은 경우는 뭐 검찰총장이나 뭐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대통령이 시원하게 사과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그 검찰 그 개청식에 가서 검사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 국가를 국민들한테 상대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납북기한 어부들이 마음에 그나마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 한마디 못 하나요? 국가의 불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의 불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갑시다. 여기서 저희 어차피 이거 이제 준비하셨으니까 저희 검찰총장 지금 검찰총장 누구시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 총장, 네. 이 총장, 예, 우리 현 검찰총장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검찰총장 이름이 아니, 생각이 일단- 안 날 정도로 검찰에 대한 아이고. 이 기대가 아이고. 없는 거예요. 아니 죄송하네요. 이제 검찰총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 죄송합니까? 총장이. 아무튼 우리 변상철 대원, 네. 우리 납북기 영업부 관련해서 네. 우리 이 총장님께 네. 한마디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총장님 지금까지 납북기한어부 영상을만 보셔도 이 납북기한어부가 어민들의 피해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어민들을 보호하지보다 국가의 책임 또 그 뒤에 후속 조치로 이 사건을 조사했었던 과정에서 검찰에서 잘못된 기소들을 했던 수사를 잘못했던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그쵸?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국민에게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이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조사를 하셔서 말로만의 직권재심이나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공평한 검찰이 되지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과와 직권재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특별법 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들을 정부 발의 특별법을 좀 만드셨으면 그나마 반세기 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어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네네네. 이원석 검찰총장님께 보내는 변상철 대원의 영상 편지 총장님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이건희 또 대원 저희 이제 좀 피해자분들한테 또 영상 편지 한번 그러니까 피해자 그리고 유족분들 뭔가 지금 아직도 숨어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나 이런 게 또 들춰대면 또 피해를 보진 않을까, 또 연좌제 피해를 보진 않을까, 또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거 아닐까,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그런 피해자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검찰청 홈페이지를 지금 금방 찾아보니까 여기 그 이원석 총장님이 이런 또 인사말을 써놓으셨네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성과 전력을 다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지적을 수용하고 고쳐나가겠다. 네. 하여튼 이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검찰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과연 오로지 지금 국민만 보고 있는 건지 진짜 아까 한동훈 장관도 얘기도 했지만 오로지 검사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저희가 좀 다시 좀 생각해 봤던 것 같고요. 아까 그 변상철 대원님의 얘기처럼 정말 이렇게 바다가 도와준다. 그리고 이게 정말 역사가 부끄러운 거지. 그렇습니다. 내가 개인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찰이랑 또 파이팅 찬스에 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좀 그런 그 피해자분들의 또 권리와 인권을 조금이라도 저희 파이팅 찬스와 검찰이 또 회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분들 또 유족분들 이 정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국민의 잘못이 아니고 시민의 잘못이 아니죠. 국가가 당연히 구조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포기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돌아온 사람들을 또 간첩으로 한 번 울거먹은 게 아니라 또 진짜 지겹게 울거먹고 결국 그거에 따른 피해고 역사의 부끄러움이지 정말 우리 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를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원석 검찰총장님께 진짜 오늘 영상 편지도 보냈는데 정말 시원하게 사과를 통해서 좀 결국 피해자들이 유족들이 정말 그 50년 동안 묵었던 그 상처가 좀 회복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임기도 별로 많이 남지 않으셨는데 임기 말을 멋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다. 직권재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는 거를 저희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정말 종지부를 잘 찍어주셔서 과거 선배들이 했던 그런 잘못들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댓글로도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 또 이면섭 선생님, 저희 또, 여러 장애인 관련한 또 차별
에 대해서 또 활동가로서 앞장서고 계시고 또 당사자로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셨는데 저희한테 항시 수고하십니다. 응원할게요라는 댓글을 또 감사합니다.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한 70분 정도 70분인가? 너무 긴데? 네, 70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들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셔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잘 방송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방송은 또 2주 후에 5월 2일 날 또 돌아올 텐데요. 5월 2일 날 저희 또 이건희 대원의 기대됩니다. 네, 이제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관련한 그런 사안을 가지고 다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러 왔다. 돈 떼었다. 요즘인들의 그런 안타까운 또 이야기 들려드릴 거고요. 아무튼 2주 동안 저희 건강하시고 또 계속 저희 파이팅 찬스 활동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